가끔 자궁 안에 뭔가를 넣으니까 거기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또 이게 5년이나 유지가 되니까 만약에 내가 한 40이다. 그러면 앞으로 폐경까지 한 번 넣고 한 번만 더 넣으면 폐경이에요. 딱 2번 넣으면 좀 슬프긴 한데 저희 레지던트 때 주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혀 따위는 쫄지 않아요. 피임기구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궁 내 삽입 장치, 우리가 흔히들 루프라고 많이 알고 있죠. 이 장치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팔에 이식하는 임플라논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루프는 역시 또 2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많아? 다양해. 한 가지는 호르몬이 발려져 있는 루프가 있고 다른 하나는 구리가 감겨 있는 루프가 있어요. 호르몬이 있는 장치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있어요. 이름을 미레나라는 장치고요. 미레나, 제이디스, 카일레나라는 3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다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얘네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을 가시든 다 똑같은 제품을 쓰신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궁 내 삽입 장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궁 안에 얘네들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 내 삽입 장치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자궁 안에 T자 모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나오지를 않아요. 이렇게 팔이 걸려 있어가지고 얘가 빠지지는 않는데 나중에 제거하고 싶을 때는 밑에서 당기면 이 부분이 이렇게 접히면서 밑으로 쭉 빠지게 돼요. 간단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궁 안에 뭔가를 넣으니까 거기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궁 안에 넣는 거기 때문에 이물감은 전혀 없습니다. 이물감도 없고 성관계 할 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배 안에 있는 거예요. 배 안에. 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한 번 넣으면 5년간 피임이 되는데 제이디스 같은 경우는 3년간 피임이 돼요. 그래서 나는 좀 장기간 피임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런 장치를 넣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쉽게 뺀다고 했는데 병원을 꼭 가야 되는 거죠? 쉽게 빼도. 네네네. 병원에서. 삽입을 할 때는 좀 아파요. 그래서 저는 분만 경험 없는 분들은 좀 수면한 상태에서 삽입을 하거든요. 그럼 하고 나서는 하나도 안 아파요. 벌써 끝났어요? 막 이렇게 되는데 뺄 때는 수면이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외래에서 뺄 수가 있어서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로 출산을 경험한 여성에게 권하는 이유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럼? 아니요. 문 닫으신 분들. 그러니까 장기간 피임을 할 거기 때문에 먹는 약보다는 5년간 피임을 하는 방법이 더 적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만을 하신 분들이 많이들 하는 방법이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피임 방법으로 알고 있어요. 외국은 먹는 약이 가장 많은데 우리나라는 금액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이거를 더 많이 하는 걸로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아니 똑같은 회사에서 왜 3개씩이나 만든 거예요? 뭔가 달라서? 네, 이 3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먼저 미레나밖에 없었어요. 미레나는 크기가 한 이만한가? 그런데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직 애기 자궁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작은 사이즈를 만들게 됐어요, 회사에서. 작은 사이즈로 나온 게 제이디스. 작다 보니까 3년간 유지를 했던 건데 좀 길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의 5년짜리를 또 새롭게 출시를 했어요. 이게 카일레나예요. 그래서 요즘 제이디스는 잘 안 하는 추세고요. 미레나 아니면 카일레나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죠. 미레나 같은 경우는 생리통이 심하거나 혹은 월경량이 많으신 분들은 의료보험이 또 돼요. 그래서 실비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어서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이 달리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자궁 속에 들어가 다 조그말 것 같은데 그 미세한 차이가 영향을 미쳐요? 간혹 예민하신 분들이 넣고 나서 살짝 아랫배가 좀 아프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애기 자궁인 경우 그런 분들은 좀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아픈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작은 걸 넣으면 그런 일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뭐 미레나를 넣었다고 해가지고 뭐 되게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어느 정도 다 조절이 되고 초반에는 소염진통제를 좀 먹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카일레나는 아까 그게 비급여예요? 네, 비급여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나는 질환이 없고 그런 분들은 카일레나를 선호하고 치료 목적으로 좀 하는 경우에는 미레나를 좀 더 선호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제품들은 다 똑같은 레보노게스트렐이라는 그 LNG 호르몬 성분이거든요. 프로게스테론 계열의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자궁 내막이 얇게 유지가 돼요. 얇게 유지가 되는 걸로 임신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이 농도로는 단순히 막 배란이 많이 억제되지는 않아서 경구 피임약하고는 원리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막이 얇게 유지가 되니까 생리할 거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를 거의 안 해요. 길게는 한 1년 지나면 생리를 거의 안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처음에는 내막을 얇게 자꾸 만들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불안정해지면서 부정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통 한 달, 길어야 한 3개월 정도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은 안정화되면서 출혈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요 앞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약으로 또 조절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생리를 안 하니까,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생리대가 뽑는데 이거?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이게 5년이나 유지가 되니까 만약에 내가 한 40이다 그러면 앞으로 폐경까지 한 번 넣고 한 번만 더 넣으면 폐경이에요. 딱 2번 넣으면 좀 슬프긴 한데 좀 그렇게 길게 피임을 할 수도 있고, 또 생리도 거의 안 하고 생리통도 줄고 하니까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추천하는 편이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피임 방법이기는 해요. 왜냐면 흉터도 없고 어디를 절개하거나 자르는 것도 없고 있는 구멍으로 넣어서 있는 길로 다시 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제일 많이 해요. 구리루프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성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호르몬에 대한 부작용이 있거나 호르몬에 대한 금기가 있는 분들은 구리루프를 넣으시는 게 적합해요. 하지만 구리루프 같은 경우는 염증을 일으켜서 착상을 방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염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리 양이 더 늘어나게 되고 생리통도 더 심해져요. 그래서 나는 원래 생리통도 있고 원래 생리량이 많다, 그런 분들은 구리루프는 넣지 않는 게 좋죠. 언뜻 들어서는 구리는 되게 단점이 큰 것 같은데, 구리를 그래도 하시는 분들은 유럽 쪽, 미국 쪽 분들이 그렇게 구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약간 호르몬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간혹 좀 유전병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좀 더 있으세요. 그래서 선택을 하세요. 언뜻 생각해도 내 몸에 구리를 넣으면 좋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쵸? 뭐 그치만 이걸로 뭐 골반염이 더 생기거나 감염률이 더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큰 문제는 되지는 않고요. 다만 생리양과 생리통이 더 늘어난다, 이게 단점이에요. 장점은 엄청난 단점 같은데. 장점은 싸요. 그걸 먼저 네. 말씀하셨어요. 더 싸요. 그게 장점이고, 7년간 유지가 되는 제품도 있어서 좀 더 길게 유지가 되는 것도 장점이고,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둘 다 실패율 실패율은 가장 성공률이 높아요. 얘네 99%예요. 두 개 다. 네. 구리든. 네, 99%이기 때문에 뭐 경구 피임약처럼 먹는 시기를 놓치고 뭐 이런 거 하고 상관없이 그냥 넣어놓으면 99%여서 어찌 보면은 가장 피임 성공률이 높아요. 이런 삽입하는 장치들이. 그럼 이 자궁 내 삽입 장치도 역시 넣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금기이냐면, 일단은 확인되지 않는 부정출혈이 계속 있는 사람들은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해요. 그리고 뭔가 악성 종양이나 진단되지 않은 자궁 내 혹 같은 거 있는 사람들도 넣으면 안 되고, 골반염 같은 게 있는 분들 혹은 질염, 성매개 질환 이런 게 감염돼 있는 분들도 넣으면은 잘못하면 퍼질 수 있어서 먼저 치료를 한 후에 삽입을 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당연한 건데 임신 중에는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경구 피임약과 마찬가지로 가장 넣으면 좋은 시기가 생리 첫째 날부터 한 3일 이내에 넣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때 삽입을 하면 바로 피임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술 시기가 너무 선생님들한테 극한 직업 아니에요? 생리 중에 넣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생리가 물 틀어놓은 것처럼 막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혈이 나오고 또 좀 시간 지나서 또 나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은 수술할 없고, 때는. 예, 그 저희 과는 원래 피랑 친한 과입니다. 거기에 피 대한 많이 부는 과예요. 거부감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막 얼굴에 피 튀기고 뭐 아니, 근데 피 내가- 먹은 적도 많고. 근데 수술 환자 당사자가 너무 민망할 것 같아. 생리 중에. 맞아요. 환자분들이 막 어. 그래서 지금 생리 중인데 괜찮아요. 막 그런데 사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질에서 나오는 피에 대한 거부감이 진짜 없어요. 저희는 피를 가장 많이 보는 과예요. 모든 과 중에. 그 생리혈 따위는 쫄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팔에는
넣는 삽입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임플라논이라고 알고 있고요. 외국 브랜드는 넥스플라논이라고 같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팔 이쯤에다가 이렇게 넣는데 한 4cm 정도 되는 되게 얇은 관이에요. 그 막대기가 이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궁 내 삽입 장치랑 이 장치는 원리는 똑같은데요. 일정량의 호르몬을 계속 분비를 시켜요. 쉽게 말해서 약통을 몸 안에 넣어놓은 거죠. 일정량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3년, 5년간 피임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임플라논 같은 경우는 유지 기간이 3년입니다. 가격은 미레나랑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차이점은 얘는 팔에 넣는 거, 미레나 같은 제품은 자궁에 넣는 거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로 들어가서 온몸을 돌아서 자궁까지 호르몬이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 자궁 내 삽입 장치 같은 경우는 자궁 안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실제 혈중 농도 자체는 자궁 내 삽입 장치가 더 낮아요. 그래서 전신적인 부작용이 자궁 내 삽입 장치가 더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4cm면 눈에 보일 것도 같은데. 보여요. 보여요? 보이고 만져져요. 여기 만지면은 피부 밑에 들어가 있는 게 만져지거든요. 단점은 되게 굵은 바늘 자국 같은 흉터가 살짝 남아요. 뺄 때는 여기 국소 마취를 해서 절개를 하고 빼고 한 땀 꿰매야 돼요. 임플라돈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별로일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은 왜 하는 걸까요? 자궁을 건드리는 게 싫어서. 네. 이건 수면 마취가 전혀 필요가 없잖아요. 국소 마취 살짝만 하면 되기 때문에 통증도 별로 없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출산을 안 한 여성들이 주로 해요, 그럼? 네, 출산 안 한 여성들이 더 많이 해요. 출산하신 분들은 사실 자궁을 건드리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자궁 내 삽입 장치를 좀 더 많이 하고 출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임플라논을 조금 더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에겐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호르몬 레벨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이거 네. 찌라시네요. 네. 찌라시. 보인다고 했잖아요. 보인다기보다는 만져져요. 그죠? 만져진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살짝 가까이에 있다는 소린데 네. 충격이 가해지면 부러지진 않을까. 흐물흐물하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띡 부러지는 거는 아니고요. 가끔 뭐 제거하다가 염증이 심하거나 유착이 심해서 끊기거나 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조각도 찾아서 의사들이 제거를 하고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런 시술들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흔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해결은 다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하시기 전에 병원에서 이런 거에 관련된 설명은 다 들으실 거고 충분히 들으신 후에 결정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아주 낮은 확률이라는 거. 피임 성공률은 자궁 내 삽입 장치랑 마찬가지로 99%. 네, 성공률이 높아요. 삽입하는 아이들은 높아요. 삽입하는 애들은 바로 삽입한 날부터 피임이 되는 거예요? 적정한 시기에 넣으면요. 넣는 것도 그렇고 그냥 모든 피임법은 생리 3일 이내에 시작을 했으면 바로,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간 조심.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세요. 무조건 외우는 걸로. 네, 그렇게 하는 걸로. 네. 네, 3일 아니면 일주일. 호르몬 자궁 내 삽입 장치랑 구리 그리고 임플라논 이 세 가지가 좀 비슷하니까 묶어서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 자궁에 넣는 건 자궁을 건드리는 것에 대한 단점이 있다. 하지만 뺄 때는 용이하다. 임플라논 같은 경우에는 넣는 거는 조금 간단하지만 뺄 때는 절개와 꿰매는 게 필요하다. 라는 게 장단점이 되겠고요. 부작용은 마찬가지로 부정출혈이 생길 수 있고 뭐 몸이 붓거나 여드름이 올라오거나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다 초반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고 대부분 길어야 3개월 이내에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하시면 되고요. 너무 지속되고 부작용이 심하신 분들은 제거를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생리량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임플라논도 생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역시 생리대 값을 뽑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의사 언니 한마디, 너무나 많은 피임 종류들 병원에서 상담한 후에 적절한 걸로 고르세요. 입니다.